실적 및 유동성 악화로 신음 중인 쌍용차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의 생사 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감사 의견 거절받은 거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쌍용차의 어떤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쌍용차가 지금까지 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유튜브 롱앵커에 보니까 재밌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장 폐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간으로 그 발간이 되는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데 분기 검토 의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은 상장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의심받는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의견 거절 사유를 보면은 감사인의 삼성 KPM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한다는 거를 가정하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됐는데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의견 거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분기 순손실이 1,900억 원에 달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천억 원 이상 많기 때문에 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좀 의심된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존속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감사 의견을 낸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사인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그러니까 전제 가능성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한 2,500억 원 정도 되고 7월에 막 갚아야 되는 돈이 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좀 상환을 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7월 달에 대출 만기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회사는 끊임없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신차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한 5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신차 라인업을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최근 예병태 그 쌍용차 대표이사가 그 티볼리를 유럽에 출시하면서 관련 계획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re targeting the first half of 2022 to release a larger C-segment SUV to compete with a number of new models in the market. And a complete model change for Tivoli will be introduced in the second half of 2023. We are in the final stage of testing a C-segment EV with the aim of launching this during the first half of 2021.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그 좀 레인지를 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기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2023년이 되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티볼리부터 시작해서 뭐 코란도, 중형 SUV, 거기다 이제 MPV, 미니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카니발 정도 사이즈의 차가 있잖아요. 이걸 구축을 하고 그 전기 SUV하고 전기 픽업 트럭까지 개발을 해서 SUV 명가로서의 플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게 쌍용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짚어줬던 차세대, 그러니까 미래차에 대해서 플라인업을 구축하는 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쌍용차가 이제 SUV 중심의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플라인업을 구축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 경쟁사들은 SUV 플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용차의 입장에서는 플라인업 구축이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이게 그 경쟁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만으로 이제 승부를 해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 2023년까지 한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원래 계획은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한 2,3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자구 노력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달 인도 자동차 판매가 거의 0대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인드라가 투자 계획을 철회를 하게 된 거고 정부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워낙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좀 쌍용차를 포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새 말을 좀 아끼고 있긴 한데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아름아름 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좀 사실 쌍용차는 코로나 이전에도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었냐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기업, 아까 좀 전에 리포트에서는 항공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기업들이 그 기금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쌍용차를 지원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지원을 했다가 대우조선의 선례처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용차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부을 순 없으니 예. 뭐 지원 가능성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원이 안 될 가능성도 그러면 거론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산업은행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그 대출 연장 말고 예. 추가 지원까지 산업은행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기간산업 안정자금에다가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기간산업 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 그리고 일자리를 좀 많이 지켜야 되는 기업들에다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 마인드라 대주주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원을 처리한 것이 맞고 또 이제 판매가 잘 안 되는 것도 이제 코로나 영향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직간접적으로 한 수만 명 정도가 쌍용차를 통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 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그 현대차 사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던 그 이계한 지속가능재단 이사장은 쌍용차는 대주주와 채권단 노동자들이 중장기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기간산업 안정자금 카테고리 안에서 좀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쌍용차가 이제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지역 경제라든지 산업 전반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단기에 자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브릿지론 형식으로라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이거를 또 이제 금융 비용으로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자금 동결 등을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자금을 동결해 주는 방안 등을 좀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조언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원을 놓고도 이래저래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대규모 실직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언제까지 쌍용차를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연명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뭐 의문이나 비판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예. 이 부분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쌍용차 노조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2009년 옥새 파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투표를 해서 탈퇴를 한 다음에 기업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1년 동안 무분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작년 그 연말쯤에 좀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성과급 반납이라든지 복지 항목 그 삭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그 비용 절감 자금을 마련을 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지금 그 부산물류센터를 매각해서 한 230억 원 정도 벌었고 구로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매각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을 하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전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하는데 서비스센터라든지 물류센터를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좀 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워낙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기업을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좀 힘든 겁니다. 유럽에서도 최근 그 닛산 자동차가 좀 스페인 공장을 이렇게 그 가동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밖에도 르노라든지 피아트라든지 푸조 같은 회사들도 이게 지금 자동차 수요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가 그 유동성의 파이프라인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최근 몇 달을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 중단이 좀 진정이 되더라도 수요 회복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절실함과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부로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쌍용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